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요, 2003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03년도 기출문제 1번. 중국의 사회교육 사상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9점짜리 문제네요. 사실 이 문제는 1-1이 있고, 또 1-2번 문제가 있고, 1-3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문제는 서로 연관은 돼 있어요. 분량상 오늘은 1-1번, 1-1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자의 완성에서 시작하여 평천화로 나아갈 것을 설명한 대학의 중심 논지는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국가 공동체에 대해 공헌한다는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도 부합된다. 치자로서 수기, 치인의 도리를 집약한 대학의 삼강령을 쓰시오. 이게 3점이네요. 삼강령이니까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1점 이렇게 점수가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대학이라고 딱 나왔지만은 대표적인 경서죠. 우리 여러분들 사서삼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죠? 여기 나온 대학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용, 그리고 논어, 맹자 이렇게 이 네 가지 이 책을 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사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삼경이 있죠. 또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삼경이라고 하면은 시경, 그 다음에 역경. 역경은 또 주역이라고도 합니다. 시경, 역경, 그 다음에 서경.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서 삼경. 오경이라고 할 땐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춘추와 예기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 이게 삼경이죠. 그 다음에 예기, 춘추 이렇게 들어가면 오경. 그래서 사서 삼경, 사서 오경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뭐 시경 같은 경우에서는 중어중문학과 고전 시가 수업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대학의 첫 구절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대학 지도. 대학은 여기서 우리가 다니는 뭐 충남대학, 뭐 무슨 대학 이런 대학이 아니라 큰 학문이란 뜻이죠. 큰 학문은 큰 학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있다란 얘기죠. 있다. 어디에 있느냐? 1번.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있다. 2번. 여기에 있고 있다. 어디? 3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삼강령이에요. 사실 이 몇 글자 안 되지만은 이 경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오한 어려운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이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좀 표면적인 의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큰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 명덕에 있다. 여기 앞에 명은 동사로 봐야 되고 뒤에 이 명덕은 명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밝힌다. 무엇을?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그럼 명덕이란 뭐냐?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밝은 덕, 요 정도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학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그리고 있다. 어디에 있다? 친민. 친민이죠. 친하게 하다. 이것도 동목구조로 봐야겠죠. 동사와 목적어로 백성들을 친하게 한다.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있다? 이게 머물다라는 뜻이죠. 머물다. 어디에 머물어요? 에서죠. 지극한 선. 지극한 선에 머물게 함에 있다. 그래서 밝은 덕을 밝히는 거, 백성들을 친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극한 선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삼강령이라고 합니다.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삼강령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팔조목입니다. 팔조목은 8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강령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큰 것이죠. 덩어리가 큰 거. 그리고 조목은 하나의 일을 구성하고 있는 낱낱의 부분, 우리 항목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항, 항목 많이 들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삼강령이 좀 더 거대한 목표,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방법론적 측면에서 하나하나 항목을 나열한 게 이 8조목입니다. 이 8조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몇몇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 삼강령과 8조목을 해석을 간단하게 덧붙인 걸 보도록 하죠. 자, 삼강령은 방금 전에 해석을 했죠. 명덕, 밝은 덕을 밝히다. 친민, 백성을 친하게 하다. 제가 가로하고 이 신자를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리학이 성립이 되면서, 신유학이 성립이 되면서 이것을 이제 신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가 됩니다. 원래 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예기에 소속되어 있는, 부속되어 있었던 그런 한 챕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기의 42장이 이 대학이었는데, 이것을 경전을 연구하다가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독립을 시켜서 이 송대에 이제 대학이라고 이렇게 독립돼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신자를 신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가로하고, 이때 그러면 친하게가 아니라 새롭게 하다.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해석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물게 하다. 굉장히 좀 모호할 수도 있죠. 모호합니다. 이걸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학문,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뭘까? 큰 학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밝은 덕을 밝히다. 어떤 공정함, 정의로움, 평등,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죠. 이러한 것들이 올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울 일이 없게 되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내려서 막 욕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랬는데, 제도가 잘 완비가 돼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뭘까요? 상대방에게. 네가 잘못했잖아가 아니라 괜찮으세요겠죠.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올바른 심성을 배양할 수 있게 되면은, 즉 어떤 밝은 덕을 밝히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친하게 된다. 혹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위풍양속도 생겨나고. 자,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가, 이 지극한 선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지극한 선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즉, 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강령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작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익숙한 단어 있어요. 보면 여기 있죠. 5번부터 8번까지 보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간단한 부분이니까 여기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면, 수신, 자신의 몸을 닦는다. 자기가 먼저 바르게 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집안이 다스려진다라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먼저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또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또 공부하는 모습,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자식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몸을 바르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올바르게 다스려지겠죠. 그래서 수신이 되면은 또 내가 올바르게 하면 아버지가 권위가 있고 어머니가 권위가 있고 자식이 모범이 된다면 뭐라고 얘기해도 들을 겁니다. 그죠? 집안이 바르게 되고 자기 집안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면 나아가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정치 사회 뉴스 보면서 이런 재가를 못 해가지고 정치인들 은퇴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 발 더 나아가 평천하. 천하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공간적 개념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자, 그냥 세계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이 정도 표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바로 이 대학에서 나오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신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또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것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신을 여기에 이르기까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가려면은 1단계가 뭐냐? 격물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의미인데 이 격은 이게 여기선 동사로 해석해야죠. 물을 격한다. 물은 사물, 세상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다.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 이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르다 혹은 연구하다, 공부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매 이르는 거죠. 사물의 이치, 본성 이런 것들을 골똘하게 잘 연구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지식, 지혜. 어렵네요, 설명이. 그런 알매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알매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의, 뜻을 성실히 해야 되고, 뜻을 성실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되면 수신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또 공부를 좀 한 학생이라면 여기까지는 또 들어봤을 거예요. 경물치지라는 말 들어봤죠? 경물치지가 또 이 대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이 8조목인데, 그래서 대학을 공부한다면은 이 삼강령과 8조목은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영역과 출제 의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영역은 경서죠. 경서 가운데서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 가운데서도 이 삼강령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출제 의도는 경서의 어떤 명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기타 의견, 이런 경서의 어떤 유명한 구절들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어중문학과의 어떤 경서 강독 수업을 들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실제 요즘 학생들은 이제 중국어 배우는데 더 관심이 많아서 고전 산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서, 강독 같은 수업이 인기가 없어져서 많은 대학들에서 이런 수업이 폐강되고 있고, 고전 산문의 일부분으로서 이런 경서, 사서의 일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적어도 사서 정도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경서의 대학의 첫 번째 구절을 해석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책을 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